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백신 맞은 지 지금 한 7시간 정도 됐는 것 같은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오늘은 이제 도단에서 하는데, 선생님, 여기 산신강에서 오늘 처음이에요. 예. 처음 하는데, 여기 산신불 이렇게 다 올려 있는 사람도 있고, 평생불, 후신불 올려놨는데, 뒤에 선생님 바로 뒤에 산신 할아버지도 계시고, 저희가 산신각이 두 개 있죠. 작은 산신각, 큰 산신각. 여기 앉아있으니까 오늘 이게 느낌이 해야 되지? 이렇게 좀 평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원래 뭐 신령님 계시는 곳은 어디나 똑같지만 특히 이 산시는 참 오래된 곳입니다. 원래 여기가 저 광주 이시 가문에 그 후손이 보살님이 그래서 여기 한 지가 제가 알기로만 해도 근 한 70년이 넘은 예, 곳인데 그러다가 또 여기가 또 유래가 많죠. 예. 대구 동구청에 가면은 장군바위로 지정이 돼가 있고 왕건 예, 견운이 왕건 그 지묘전투 80 지묘전투에서 그 공산전투죠. 공산전투 지묘동 거기에서 그 견운이한테 매복을 당해가지고 이곳으로 이제 그 피신을 해서 변복 옷을 갈아입고 그 쫄병 군사 옷을 입고 그 이제 그 피신했는 곳으로 이리 길로 넘어가면서 살아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산신이나 용신 이쪽 편의 터가 참 세고 좋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들어오려고 한 15년 이상 공을 들이가 이제 여기가 들어온 지가 한 7, 8년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위에 인등하고 이렇게 보니까 연등이지, 인등이 아니고 보니까 색깔도 진짜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고 이렇게 할아버지 딱 앉은 모습이 병원에서 이렇게 산신에 이제 꼭 들리는데 오시는 분들 7월 달에는 좀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스칩니다. 오늘 적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위로 비추니까 더욱 더 웅장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 크진 않아요, 공간이. 근데 엄청 웅장해 보이고 엄청 커 보이네요.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보라색 옷 좀 잘 어울리죠. 네, 감사하고. 시구 여러분도 오늘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적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초하루고 또 초하루 지나면 이제 7월 달에는 또 백중이란 게 또 우리 저희가 큰 또 그게 있죠. 있어서 선생님도 이제 어제부터 지금 21일 기도 올려놓고 좀 선생님 아무리 만신이라도 그래도 많은 이제 분들의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백중 행사까지는 선생님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가족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질문하기 전에 선생님 뭐 하실 말씀 먼저 들을까요? 예, 지금 전번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또 7월 달 이제 백중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모으시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동참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이럴 때는 정말 몸이 아프다 앞으로 큰 일을 뒀다 아니면은 뭐 해도 안 되시는 분들 또 자녀들이 마음이 많이 조금 아마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조금 마음이 이럴 때는 좀 불안정하고 뭐 이런 그는 다를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백중을 올리시고 안 올리시고 떠나서 그런 분들은 아마 7월달 이제 시작 단계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촛불도 좀 키워 보시고 이러면은 마음이 안정이 많이 될 거고 또 특히 백중을 올리시는 분들은 아마 촛불을 올리면서 그는 간절한 바람을 같이 동참을 하신다면 아마 큰 효력이 있지 않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이제 하고 나면 가을이 되면은 지금 예,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사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가을에 또 이사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원래는 이사를 갈 수 있는 곳이 남쪽이 가장 좋다고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쪽은 대장군이 있고 또 동쪽에는 삼살방구가 있고 원래 북쪽은 또 신축년 조상방이라서 가면 좀 피하셔야 되는 방이라고 이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삼살방위는 참 겁을 내야 되는 곳은 맞습니다. 대장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장군 방위로 이사를 가셔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 이사 집 수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하시면 괜찮습니다. 왜 그러면은 예전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대장군 방에다가 집에서 집수리 하다가도 원래 서쪽이면 대장군 방입니다. 서쪽으로 예를 들어 대장군 허리에다가 못을 치면 그러면 그 집에 무난한 사람이 괜히 허리가 아파지고 대장군 눈에 못을 박으면 못을 박다가 잘못해서 눈을 실밀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래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그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해서 대장군 방으로 이사를 가신다면 첫째 가족들이 다 생일이 지난 이후에 가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를 가실 때 대일수시면 대장군방으로 이사를 가면은 집수리 같은 건 하지 마십시오. 뭐 간단하게 벽지 바르고 이런 거 정도야 뭐 관계가 없지만 싱크대를 고친다든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수리를 다 해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만 좀 삼가하시면 또 그나마 또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군방에 가서 손해 보신 분도 있지만 또 대장군방에 오히려 많은 재물을 모으고 집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 보면 이사방위를 뽑을 때 이 집이 정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런 집이 있다면 이열치열함, 불은 불러도 이는 이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장군방으로 이사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시는 분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 제가 말씀드린 건 대장군방을 피하는 건 좋지만 이사를 가실 때 집수리 하는 부분 좀 삼가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식구들 그 생일이 지나서 가면 좋은데 그럴 때는 이제 식구들 다 숫자대로 해서 이사 가시는 분들 숫자대로 해서 충이 없는 날을 받아서 가시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 신당을 그 동쪽으로 정동쪽입니다. 동북 약간 무릎 북쪽 약간 무릎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삼살방인데 너는 왜 옮겼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제 혼자고 저는 1월 3일생입니다. 생일도 지났고 또 거기에다가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나를 피하고 해서 왔던 거고 또 저는 또 신령님을 모시고 이래 왔기 때문에 또 신령님들이 그런 카바를 해주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저 혼자의 그 나를 빼기가 좋아서 그래서 그래 와서 이래 아무 탈음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값이면 피하면 좋다는 거지 꼭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꼭 이사를 해야 될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방이나 그게 걸리더라도 그 날만 잘 받아서 날과 시 그래서 올 때 조금 이래 뭐 솥에다가 왕소금을 담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오면 되는데 요즘은 좀 다행입니다. 이사를 해도 옛날에 이사할 때 장롱이 가장 많이 탑니다. 근데 요즘은 뭐 붙박이장을 하고 장롱을 안 갖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는 게 소치입니다. 소천 소금을 해서 비방을 해서 갖고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위가 있으니까 이사하시는 것 갖고 막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를 대수시험 피해서 내년에 같으면은 북쪽만 가면 되니까 동쪽, 남쪽, 서쪽 다 가도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내년에 하는 게 좋지만 원래 피치 못해서 하셔야 되는 분들은 너무 그래 근심심 걱정하지 마시고 식구 수대로 다 이어서 그래 나를 피해서 가면은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 때 되니까 추석이 되면은 이제 또 성모를 하러 가고 뭐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갈 그런 시기가 옵니다. 산소에 가실 때는
산소에 가서 나무 꺾고 뭐 이런 작은 나무 자르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 나무 그래 큰 나무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원래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산소에 가다 보면 혹시나 모르니까 그 꿀을 조금 갖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꿀 혹시나 가서 벌한테 수이고 이러면은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침을 빼고 그 꿀을 바르면 아마 큰 효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또 산소 가실 때 막걸리를 가져가서 산소에 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걸리 뿌리면 멧돼지가 그 막걸리 냄새를 뭐 10리를 그래 4kg 정도 이상 될 정도로 그걸 냄새를 맡는답니다. 그래서 막걸리 냄새를 해가 산소를 막 멧돼지가 막 해치고 이런다는데 그런 거 좀 삼가하시고 꼭 가지고 가시고, 지금 뭐 청주 소주도 그렇고 청주 같은 게 참 좋습니다. 청주 같은 거 작은 거 한 병 들고 가셔가 인사하시고, 그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엄마 조상님들 그 집에 1년에 청소 한번 해주러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원래는 뭐 큰 나무나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비지 마시고, 자잘한 나무는 뭐 잘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조금 유의해 주시면 아마 그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민 언니가 요즘 짱어집 너무 바쁘다네요. 어제도 오늘 또 바빴어요. 요즘 코로나 때 힘든데 바쁘다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선생님 오늘 난방 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번 주와 이번 주 이어서 난방이 너무 예뻐요. 보라돌이 보라색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댓글이 많은데요. 저거는 저번 주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2개 7만원 주고 샀는 옷입니다. 은성이가 촬영하실 때 입으시라고 2개가 보라색 저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질문 속에 보면은 선생님 이사를 말씀하셔서 가장 많은 질문이 사람들이 집에 이제 둬야 될 물건과 두지 말아야 할 물건이 있냐고 최고 많이 물어봐요. 너무 광범위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대개분 두어야 되고 안 두어야 되고 하는 걸 갖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참 제가 한 번씩 이래 유튜브를 봐도 참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거 하나 뒀을 때 뭐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온다. 이가 그 한데 그런 이야기는 뭐 그 참 진짜 근거 없는 이야기,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둬야 될 문제가 집에 필요한 거는 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맞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혹시 남이 쓰던 그 이런 거 중고 물건 이런 데 어디 가가 골동품 상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잘못 사가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 이제 한 번씩 간혹 낭패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골동품 상인을 가다 보니까 그 뭐 개짝이 하나 있어서 너무 이뻐서 그걸 갖다가 집에 놔놓고 거기다가 연이란다 저거 뭐야 난 그 자대처럼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막 집에 사람들이 전부 막 잠도 못 자고 아프고 난리가 났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놨길래 좀 이상해서 가보니까 역시 그 절구처럼 생기는 건데, 그게 그 연가가 참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거기 집착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물건을 내다 팔다 보니까 그 연가가 탔던 게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다가 어떠신 분도 달말을 걸어 놓는 분도 계시고, 막 그거 보면 앞에 보면 골동품 상에서 뭐 사왔는 그 뭐 나무로 되는 개짝이나 이런 걸 갖다 놓으신 분이 많은데, 그런 거는 사실 조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들어오면 조금 시원하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그런 거 옛날 남이 사용했던 거 이런 거 갖다 하는 건 안 좋습니다. 단 뭐 저희들이 또 상업터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소가 메고 다니는 질매라든지 옛날 거 한 100년씩 넘은 이런 거 구해서 그거를 이제 갖다 걸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사용했던 게 아니고 소가 재물을 걸고 들어왔던 게이기 때문에 재물을 몰고 들어오라고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런 방법이 참 있는데, 그래서 남이 사용했던 거라도
아시는 분이 사용하고 갖고 왔는 거 이런 거는 그리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혹 가다 보면 골동품 상에서 뭘 하나 사가 와갖고 쓰다가 자기 집이 안 좋으니까 또 남한테 줘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가다 보면 그런 게 또 집이 안 되려고 하면 또 그런 게 또 눈에 들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가 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방자 그릇에 대해서 또 전번에 저 은필 말씀 안 드렸는데 방자라 하는 저 참 자체가 참 좋습니다. 그 방자에 밥을 뜨고 국을 뜨면 다 먹을 때까지 그게 따뜻하고 참 좋다 이래가 옛날에 나이 드신 분한테 해드리고 뭐 저도 방자 그릇과 방자 수저가 있는데 요즘 어디 갖다 내비려 본지 보이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길래 사용 안 합니다만 근데 방자 그릇 같은 게 그런데 한 몫이 간혹 가다 탈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오느냐 정말 하시면은 우리 무속인들이 썼던 징이나 에? 이런 부분을 또 방자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녹여갖고 다시 그릇이나 수저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그런 데 식기를 가는데 그런 거 갖고 들어오면은 이제 뭐 어떻게 갖고 들어오냐 하면은 약숙이나 우리가 이래 떠내든지 이래 풀어내고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모르고 사가 들어가 집이 혹시나 하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자 그릇 같은 거는 좀 조심하시면 좋고 정 남이 사용했던 거 아니고 새 거 사가 왔다. 예. 근데 이제 그 사가 들어올 때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을 하나 샀다. 아니면 개짝을 하나 샀다. 세탁기를 하나 샀다. 이러면은 세탁기가 샀는 그쪽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방위가 예를 들어서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를 판단하시고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온다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음력으로 1일, 2일만 피하시면 됩니다. 1일, 2일만. 예를 들어서 남쪽이면 3, 4만 피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서쪽이면 6, 7을 피하셔야 되고, 5, 6을 피하셔야 돼요. 5, 6을 피하셔야 되고, 북쪽이면 예를 들어서 7, 8을 피하시면 됩니다. 그럼 90은 손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해서 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서 갖고 들어왔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광범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떤 경우는요 정말 재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이 사람이 뭐 사에서 이 연탄을 갖다 놓고 그 자살했는 차를 갖고 와가 중고차를 팔았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우리 집 오시는 우리 가족 중에 차가 너무 사다고 해서 샀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집에도 안 들어오고 차에서 자고 싶고 차에서 죽고 싶다 하고 이런다 하길래 하도 이상해서 가보니까 역시 그 차에는 그 영가가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가서 약속으로 떠내고 이래 풀어내고 나서 그 차를 댈 수 있으면 팔자 이래 갖고 그러고 나서 괜찮았는데도 또 그 사람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집주에 못하겠다 해서 차를 팔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뭐 돈이 문제가 되니까 저도 중고차를 탈 때도 많습니다. 뭐 지금 산에 사용하는 봉고차 중고차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혹 가다가 재수없이 실락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집에 들어오는 물건이 얻은 걸 있으면 되고 없으면 되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렇고 될 수 있으면은 남이 사용했던 아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형제지간에 누가 새 걸 사가 쓰다가 아이고 야야 이거 뭐 우리 참 가는데 너희 집에 갖다 쓰라 하면 가져오셔도 관계 없습니다. 단 손날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모르는 사람이 썼던 거 이런 거 골동품상에 갖다 있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좀 조심해서 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를 보면은 집에 두면 좋다, 화장실에 두면 좋다, 뭐 좋다. 근데 그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 따라 하시면 그보다 집이 더 크다는 거를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제 좀 받을게요. 질문 받고 이렇게 밴드에 또 질문 올려놓으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받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선생님이 또 산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바로 댓글에 어디 갔지? 뭐 산소에서 나무를 자르지 말했는데 자기가 동참 안 했는데도 그게 나무 자르는 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안 좋은 네? 기운도 있나요? 뭐?
산소에 가면 선생님이 큰 나무 자르면 안 된다고 약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 않았는데 막 친척이 갔다, 친척이 나무를 잘랐다, 자기는 안 갔다. 그 영향을 끼치냐고 자기한테. 영향이 그래서는 영향이 오는 경우는 뭐 전혀 100%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는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산소에 이제 같은데 나무가 큰 나무는 목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집에 있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집에 예전에 돌배나무라든지 가죽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이런 게 막 100년씩 이리 되는 거 있으면은 그걸 자기가 안 자르고 돈 주고 남보고 시켜서 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자르는 사람이 거의 사고 나든지 충을 맞는 경우가 8, 90%입니다. 그래서 그 자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하는 경우는 거의 뭐 전혀 없다고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거는 거의 미비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담으로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거는 한 30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구에서 그분도 아직까지 무속인 하고 계시니까 뭐 제가 성함은 뭐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참 그분도 대구에서는 대구하고 전라도 그때 순창인강 거기서 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지금 말하면은 정말 대보살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참 잘 나간다 할 정도의 보살이었는데 이 부분이 그 산소에 갔는데 김밥을 가지고 갔는데 저분을 안 갖고 갔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그 나무를 그 가는 나무를 잘라서 그거에가 김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목신이 탔습니다. 그래서 몸은 아픈데 어디 가가 아무리 다녀봐도 못 풀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대구에 어때요? 무슨 구 땅이 뭐였대요? 저 기성동 그 땅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 왔었는데 보니까 제가 그때는 동자가 참 많이 몸에 왕래를 많이 할 때고 또 구청에 가면은 그때는 90불 이상 동자가 몸에 실고 다닐 때입니다. 그 우리 동자가 엄마야는 산에 가서 그 나무 접은 꺼내가 나무 접은 애가 밥 먹었네 이랬는데 그 양반이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이래가. 그래가지고 삼배천우래가 우리가 그 목신을 풀고 나서 그분이 정말 그 이후로 몸이 안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서는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자르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잘랐는데 집에 있는 분이 탄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나래님께서 저희 집 현관문을 열면은 주방과 화장실이 바로 보입니다. 안 좋다 그러던데 혹시 비방이 있나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참 많이 했는 이야기인데 주방과 현관이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요즘 집을 짓다 보니까 땅값이 아니고 완전 금값이 아니고 완전 다이아몬드 값이다 보니까 땅을 한 평이라도 한 평이 아니라 0.001평이라도 좀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집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렇게 크기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 갖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칸막이를 하나다가 문에 안 보이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를 내가 그렇게 안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요즘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은 주방과 욕실이 서로 마주보고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거기서 좀 더 좋은 방법이 뭐가 나오냐면 인테리어도 이제 풍수 인테리어를 합니다. 풍수 인테리어. 예, 그게 요즘은 아마 또 히트 칠 것 같고 대박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왕왕 연락이 많이 오고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면 좋냐. 그러면 이제 폐차를 놓고 어떤 자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 해줄 때도 간혹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집을 지어놓은 상태 같으면 마음의 병입니다. 혹시 안 되면은 그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일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게 저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식으로 마음의 병이 듭니다. 그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또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밴드에 올라와 있는 사연인데 보미나 씨가 자동차 사고 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치고 공장에 나오고 나서 누구는 밖에 소주를 뿌리면 된다고, 누구는 사고 당한 장소에 가서 소주를 뿌리라 하는데 뭐가 맞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거는 사고 나서 장소가 하락하는 그것도 참 잘못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누구나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고, 운전이라 하는 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그 일진가 그 시에 내가 충이시면은 가다가도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게 사고이기 때문에 0.001초만이 나는 게 사고인데, 그것은 다른데 그 사고 현장에 가서 막걸리 뿌리라 뭐 소주 뿌리라 하는 거, 그거는 참 누가 조금 업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차 수리를 하시면 가장 좋은 것은 부정수거를 해서 연결을 해서 차에다가 한번 쑥 다 돌리고 나서 환기를 시키고 막걸리 한 잔 뿌리고 갖고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차를 했으면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가는 거는 예를 들어 고사를 지낸다 이러면 상거리에서 합니다. 상거리에서. 예, 상거리에서 그게 이제 그 앞에 트렁크 문도 열고 앞에 본넷도 문도 열고 양쪽 문 전부 다 열어놓고 이래 하는데, 그것은 지금 거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제 차를 사고 나서 본치가 수리가 간주하고 오셨거든. 그 자리에서 그냥 수구로 이래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막걸리 한 잔 돌리시고 그냥 타시면 됩니다. 사고 현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몇몇 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도 좀 계시고, 처음 실방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좀 많이 반겨주시고, 또 한 가족이 더 생겼다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좀, 뭐 말씀 안 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들 성격 좋고 마음이 좋아서. 그리고, 지금 요즘 시험을 되게 많이 치시고, 또 선생님 이제 수능 시험이 다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집중적으로 촉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능 시험 집중력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선생님? 예, 그게 수능 시험이라 하면은 참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적에서 우리나라만큼 참 젊은 사람들 고생시키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할 정도로 참 힘든 수능이죠. 근데 참 이 하늘도 참 알고 있다 하는 걸 느끼는 게, 여러분들도 여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마다 날씨가 좋다가도 수능 때만 되면 엄청 추워요. 그거는 뭐냐? 사람은 더우면 나태해지고 좀 추우면 긴장을 하고 정신을 맑게 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래 도와준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무심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또 수능 때 바람이 왜 그래 붑니까? 그것은 솔직한 말로 사람은 크게 갈락하면 관목의 사주를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백호가 붙어가 있어야 그래야 큰 관이 간다 했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면 바람이 분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바람이 불고 날씨가 엄청 춥다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백중 때만 되면 왜 비가 옵니까? 지하궁에 문이 열리고 갇혔던 조상들 저 한많은 지옥고가 열리니까 하늘에서도 참 슬퍼서 운다고 해서 그래 비가 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왜 우리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게 자기 아이가 남은 좋아지는데 나는 좀 늦어진다고 해서 나는 왜 안 되노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데, 수능 시험에, 정말 말씀드린 게 수능 시험에는 본인들이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뭐, 물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같은 값이면 천지신령님 전에 산신님 용신에 칠성님 전에 천신님 전에 얘를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좀 좋은 실력으로 해서 남들한테 관을 세서 남들한테 봉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문 열어달라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거기서 나는 가장 좋은 게 우리 부모들이 조금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수능 때문에 되면 공부 안 하냐 그래가 뭐가 되겠냐고 막 하면요,
애들이 더 긴장을 해서 안 됩니다. 간혹 이럴 때일수록 수능이 가까워지고 수능 때가 될 때, 이럴 때일수록 칭찬도 할 수 있고, 너는 할 수 있어 하는 용기를 줄 수 있고, 말을 한마디라도 그때는 부모 자식의 타이틀 내려놓고 인생 선배로서의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던 것도요, wal기면 못합니다.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 부모님들이 참 강한 게, 저는 이 수능 때문에 되면 왕왕 느낍니다. 왜 앞에 기가 많을 때는 전혀 생각 안 하다가 딱 문 앞에 와가 번개불에 콩고물 먹듯이 딱 문 앞에 와가 전부 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카시며 이런 식으로 매달리시는 분들이 볼 때 저 사실 속으로 좀 이거는 좀 그래 답답할 것 같으면 그래 급할 것 같으면 좀 미리 하지 하는 이야기를 저 마음속으로 저 자신한테 이야기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 시험이 됐을 때는 애들한테 공부해라, 니는 서울대 가야 된다, 니는 뭐 법대 가야 된다, 니는 뭐 어디 가야 된다, 이런 부담 주지 마시고, 그래, 니도 뭐 내가 다 사주팔자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일단 그래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오늘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그래도 돼. 너는 할 수 있어 하는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좀 주고 용기를 좀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을 조금 켜면은 또 마음은 안정이 많이 됩니다. 그거는 왜 집에 오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애들이 마음이 흔들리다 불 켜고 나니 마음이 좋아졌어요. 집에 서방님이 좀 그랬는데 성격도 그랬는데 많이 좀 느긋해졌어요 하시는 분들, 예, 그런 게 있으니까 불도 조금 켜시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이럴 때는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슬한다. 예, 구슬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물을 본다? 안 본다? 다 봅니다. 다 보는데 그 사람 마음에서 보고 안 보고는 그 사람 마음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성물은 다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자기가 큰 바람을 갖고 있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신에서는 급한 걸 다른 걸 먼저 도와주면은 우리가 볼 땐 이거 도와주고 참 좋아지는데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에 눈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진짜 수능 같으면 참 얼마나 갑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그 하루가 그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참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애들이 너무 긴장해서, 제가 이래 그 상담을 하다 보고 이래 하다 보면요, 머리도 되고 실력도 되는데 그날따라 긴장을 내가 놓치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너무 애들한테 좀 지나친 욕심을 앞세우지 않았나, 저는 그래 감히 생각할 때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가시고, 또 겨울에 그 좀 추울 때 가니까 옷도 그럴 때는 좀 옷도 좀 밝은 색으로 입고 가면 좋습니다. 속옷이라도 조금 밝은 색 입히가 보내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될 수 있으면 미역국이나 계랄탕, 계랄 들어가는 거는 안 먹이는 게 좋습니다. 시험 두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두고 미역국하고 계랄, 탕이라든지 계랄 후라이라든지 계랄을 사용하는 음식은 한 일주일 정도는 꼭 먹이지 마십시오. 아마 그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유튜브에 보면은 수능시험 집중 강화 2에서 되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저것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이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좀 우스운 경우도 좀 많았는데, 저희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 중에 최고의 정답인 것 같아요. 솔직한 정답. 뭐 애들 뭐 수능에 그거 하려면 이렇게 된다, 이런 비방을 해야 된다, 저런 비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거는 이제 부모들, 이제 조바심 느끼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괜시리 이렇게 못하면 화를 부르는 것 같고요. 좀 그런 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또 선생님 이렇게 명쾌한 이렇게 답을 주시니까, 솔직하다. 이게 솔직하다. 그래, 맞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탁 오네요. 선생님, 근데 미역국은 이제 미끄러진다 먹지 말라는데 다 이제 계란탕은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계란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계란은 여기서 뭐 그래 또 더 정확하게 전부 다 또 말씀을 한 드릴게요. 계란은 깨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깨진다고 해서 계란탕을 먹이지 않고, 그리고 수능이나 뭐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계약이 있든지 중요한 미팅이나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한 일주일 전에 저는 전부터 발톱 손톱 안 깎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른다, 깨진다, 미끄러진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보니까 오늘부터 미역국이랑 계란 안 먹인 또 부모님들 엄청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잘 먹습니다. 그 시험 치르고 할 때 한 일주일 정도만 가리치면 되고, 그전에는 많이 먹이십시오. 먹이시고 일주일 정도 전부터 조금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는 애들한테 절대 부담 주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는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잠을 자든 뭘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안식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마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험을 치면 저는 독학으로 시험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또 조금 학교 다닐 때는 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또 그 육상 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뭡니까? 연습은 시합처럼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긴장을 하면은 몸이 근육이 모든 게 수축이 되고, 모든 게 긴장을 하면 모든 걸 아는 것도 놓치게 되고 깜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막 쪼지 마시고, 수능 시험 치기 3년, 5년, 10년 전부터 공들이가 그때쯤 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열어주니 가장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전에는 손톱 발톱을 깎지 않는다. 미역국이나 계란은 먹이지 않는다. 일단 이거부터 좀 지켜보고 또 좋은 소식도 기다리겠습니다. 심미정님께서 예전에 어머님이 제사 때 밥솥을 열어보면은 새가 된 조상이 있나 보다 하시고, 주방에서 일하시던 이모도 오늘 이 집 조상이 왔다 갔나 하면서 밥솥을 열면 표적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참, 요즘은 그렇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제사 음식을 하면은 집에 주방에서 그걸 뭐 찌짐도 붙이고, 부치개입니다. 경상도 말로 찌짐입니다. 예. 그래서 붙이고 밤도 치고 음식을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러면 조항신에서도 기물을 응감을 하고 조상에서도 응감을 한다. 그러니까 조상밥을 올리고 나면요, 조상밥을 올릴 때는 요즘은 참 문제가 되는 게 뭐가 하면은요, 밥을 하고 제사 음식을 차리고 신의 음식을 올리면서 입맛을 간을 본다든지 입을 먼저 대고 간을 맞춰서 간을 보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솥을 딱 올리면 밥을 올리면 밥이 다 될 때까지, 밥 풀 때까지 그 솥뚜껑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솥뚜껑을 탁 열면은 그 정중앙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소 발굽 자국 같은 게 나가 있고 새 발처럼 대가 자국이 있고, 그게 자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집 조상 중에 새가 있어가 먼저 왔다가 응감을 했구나 하고 뭐 이래 이야기하고, 특히 굿다이 같은 데 가면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밥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 보면 밥을 똑같이 앉히는데 막 어떨 때 밥이 막 솥뚜껑을 막 들어 올리면서 밥이 막 넘치도록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밥을 또 살을 많이 얹는 것 같아도 밥이 밑으로 쑥 꺼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요즘은 참 제사상 같은 것도 이바지상 같은 데 저런데 뭐 해보고 시장 가서 전부채나 좀 사가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참 모릅니다만, 예전에 다 그래 해왔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한다든지 이러하면은 전부 다 주방에서 붙이고 식구들끼리 와서 전도 붙이고 하자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또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제사상을 차리고 이러면은 그 남자들도 미리 와서 앉아서 밤을 치고 지방을 서고 이래 그 문어 오면 문어도 꽃을 뜨고 명태도 다 두드리가 명태포로 만들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했는데 그리고 여자들은 밖에서 음식을 하고 머리 두근을 쓰고 음식을 하고 이럴 때는 그 정확하게 감아서 탁 열면은 자국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떨 때는 밥을 하면서 그걸 보고 저희들도 아 이럴 때가 이런 이 집에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점을 칠 때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정희님께서 댓글에 보니까 부모도 그 음식을 가려야 되나요, 같이? 예, 그 중요한 시험이든지 옛날에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되면요, 그 부모님들도 더 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부모의 잘못은 자식한테 내려가고 부모의 업은 자식한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같이 동참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저는 정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백중 때 되면 벌써 음식을 가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부실을 하든지 방송을 가든지 이럴 때 우리가 음식을 가려는 이유도 우리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신을 실어야 되고 조상님이 몸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가리는데 그런 거는 같이 가려주는 거는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동참해 주는 거니까 그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신민서님께서 선생님 백중을 제가 처음 신청했는데 저와 연관된 조상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그건 어제도 이야기하고 전번에 할 때도 또 이야기했던 걸 계속 그래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바로 가시나요? 아니면 또 어디로 거쳐서 가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안 가봐가 모르겠고요. 원래는 백중을 하면은 백중 때 한 곡 푼다 하지 백중 한다고 그때 다 가시는 건 아닙니다. 죄를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살다가 진역살이를 하다가 보면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조금 시간이 가고 조금 반성을 뉘우치면 예를 들어서 20년으로 형을 감해주고 또 그리고 조금 더 생활을 잘하면 가석방을 내주든가 거의 같다고 저는 그 옛날 스님들이나 그 어르신들한테 그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죄를 조금씩 사면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걸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정희님께서 단야신경이나 신묘장구 야, 사경 책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집에 둬도 되나요? 전번에 또 사경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은 이제 이럴 때 백중할 때 이럴 때도 이제 절에서는 사경을 많이 합니다. 사경을 하니까 집에 두는 게 그 사경은 아닙니다. 요즘 스님들도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이 중생들한테 가르치려면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경을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잡기 위한 사경을 할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버지가 참 이래 가셨다면 이 법문을 받아서 좋은 데 가시라고 뛸 때 백중 때 이럴 때 엄마를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경을 합니다. 예, 사경을 할 때는 절대 날림거로 서는 게 아니고 정자로 따박따박 그 밑에 보면 연하게 글자 서인 대로 따라가며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혼신의 마음을 엄마 같으면 엄마 이 법문 받아서 오늘부터 마음 편하게 아프지 말고 영원히 참 행복하게 잘 사세요. 건강왕생 하시라는 그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모욕을 딱 하고 앉아서 사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사경이 끝이 나면 그 엄마 그렇다면 엄마 백중 할 때거든 백중 천도할 때면 천도할 때 그 옷 속에 이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마음이 조금 가고 내가 수행을 해서 사경을 했다면 그건 하고 나면은 법당에 올려놓으면서 스님들이 소각하게 돼가 있지 그걸 했다고 집에 재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평의 이철희 씨가 장례식장에서 장례 지도사가 조문, 문상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인과 생전에 일면식 있다면 문상 절 두 번 하고 고인과 생전에 일면식이 없으며 조문
목례지요. 그게 그냥 목례만 하고 고인께 술잔을 올릴 때 보통 항해로 술잔을 두세 번 돌리고 올리는데 그것은 일제시대 때 온 풍습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예, 뭐, 그 장의사가 뭐,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통 방법이, 뭐, 일제시대 때 아니고, 그 위 때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아니, 저 고조선시대 때부터, 나라 임금이 천신제를 올리도 향에다가 술잔을 돌리고 올리는데, 그 일제시대 때 생각도 나지도 않았던 있더니, 그 진짜 그 풍습도 모르는 장례 지도사라고 한 사람이, 그 공부는 어디, 뭐, 일본, 미국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주몽 같은 데인데 보면, 부여의 그 왕이, 갈 때 보면 그 얼굴에 이 먹멘트로 시커멓게 들어서 재를 올릴 때 보면, 거기서도 향로에다가 잔을 돌리고 올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일제시대 때 하기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왜 일제 풍습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칠성이나 이 제의식 올리는 거는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 우리나라 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저는 뭐, 듣는 게 오늘 처음이고, 저희들은,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역사에 내려오는 거를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집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술잔을 치면은 그 제주가 받아서 향로에 3번 돌리고 좌측으로 3번 돌리고 올리는 것은 그것은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해왔던 건데 그 말이 되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역사에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왕거이가 견훤이한테 그 성전을 하고 나서도 재 올린 데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도 왕거이가 올리는데 그것도 일본서 비하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 같은데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방법이 하는 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가면은 당연히 내 밑에 손아래 사람이라도 일면식이 있고 없고 가면은 그거는 이제 가면은 영가가 돼가고, 그랬기 때문에, 조상이 되기 때문에, 내게 친구가 부친이다. 나는 못 봤다. 그래도 내 친구의 부친이기 때문에, 영가이 되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한테 절을 2번 하기 때문에 조문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거기 가서 내 머리만 까딱하고 만단 말입니까? 그거는 진짜 그 장례 지도사의 그 자격이 참 의심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숙향님이 질문 올립니다. 옷맞이 하면서 끝나고 질배천을 받아서 베개 속에 넣었는데 모르고 베개잎과 함께 세탁기를 돌려버렸어요. 꺼내서 말려놓긴 했는데 다시 베개에 넣어도 되는지요? 네, 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는데 베개 얘가 돌리다 하면 그게 말려서 다시 이어도 되집니다만 그러고 나면 또 조만간 하면은 다시 이어도 되니까 베개 여십시오. 였는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도 우리가 내려주면 왜 그걸 금액을 크게, 옛날 어른들이 왜 금액을 크게 받는 게 오늘 여기서 내가 또 오픈을 하겠습니다. 부적을 내릴 때 막 기도를 하고 이래서 정성을 들여서 부적을 내려주는데 부적을 내리면요, 아무리 큰 성이든 아무리 큰 제자가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제자의 원력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삼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래서 나 잘 될 것이야 하고 그걸 참 진짜 옛날 어른들 많다나 신주단지 모시듯이 다 정성을 간직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그 제자나 상자가 이 대가 삼일치가 돼서 그 신이 심정을 울려서 그게 성불이 오는데, 그래서 부적을 같은 걸 돈을 많이 받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돈을 많이 줘야 돈이 아까워서 귀중하게 모시듯이 한다고, 간수를 한다고. 근데 지금 빨았던 거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으니까 그건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명을요 막 지 빨아가지고 벌겋게 다 풀어갖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거 깨끗하게 말리시가 다시 딱딱 개는데, 갤 때 제게 보면은 신의 물건은 절대 4번 개고 이런 게 없습니다. 딱 3번입니다. 그래서
딱 접어서 3번 딱딱 깨가지고 여기 봐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미에 사시는 이제 장예수님이죠. 이런 꿈은 처음입니다. 선녀님이 행사 준비하시면서 꽃이 많다고 하얀 장미를 주시면서 가게에 꽂아 놓으라고 주었는데 무슨 꿈일까요, 선생님? 물어보시네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이제 7월 달 되면은 7월 달 칠성입니다. 칠성이기 때문에 하얀 그게 움직이기 때문에 7월 달 되면 아마 가게 문이 조금 잘 조금 사람들이 많이 완매를 많이 하지 않겠나,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꽃을 받았다면 그게 또 이분이 참 그립기는 똑같습니다. 꽃을 받아도 조화를 받았냐, 생화를 받았느냐, 이것도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꽃을 받고 그러면 그 꽃을 어디 갖다 놨느냐도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대충 앞뒤 다 잘라보고 툭툭 던져버리면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참 좀 뭐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 장미를 그 흰 꽃으로 받았다면 그 이제 지금 7월 달에 이제 백중에 7월 달 이게 다르 서다 보니까 그러면 원래 참 전신에서 칠성에서 본인한테 좀 많은 도움을 주지 않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도 선생님이 몇 번 이제 답을 해주셨는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분이네 보니까 갑진생인데요. 부모님 첫 기제사 때 부모님 첫 기제사 전에 생일상을 차려서 뭐 주라는 이제 그런 법도가 있는데 절 올리는 횟수와 올려야 될 음식, 상가야 될 음식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한 분만 상을 차려야 되는지 살아생전에 생일상처럼 차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원래는 사는 사람 생일상처럼 챙기는데 고춧가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돌아가신 분한테는 생일상은 원래대로 차리는데 고춧가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늘 향을 댈 수 있으면 안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음식을 할 때 조금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고춧가루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절은 하지 않습니다. 예, 절은 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는 그분 생일날 하는 건데 그러면 따로따로 다 차려야 되지 그 같이 차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생일날 어머니 생일날 차리셔 갖고 그래 놓으시면 됩니다. 그 대신 고춧가루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은 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은희님께서 선생님, 선녀님 오늘 장군당에 흰나비가 정말 많았습니다. 백중이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흰나비가 오늘 놀러 오고 싶어 왔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참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기가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백중날만 되면 비가 오느냐? 백중날만 되면은 백중날요 햇빛 짱짱한 날은 제 기억날 거의 없고요 10분 중에 8분은 비가 옵니다. 그리고 수능 때는요 엄청 추워갖고 예전에도 엄청 추워가 수능을 좀 당겼죠. 당겨도 그날 되면 또 추워지죠.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사로 느끼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 인간이 하늘이 하는 뜻은 인간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인간이 조금 춥다고 해서 나를 땡기자게 땡기봐도 하늘에서 춥게 만드니까 당연히 추워지는 건데 참 하늘의 뜻이 자연의 이 순리가 참 무섭구나. 그리고 정말 이러니 하늘에서 참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 인생살이 했는 거는 내 그림자가 최고 잘한다 하는 뜻을 이런 거에서 비해서 하는구나 싶어서 저희들은 사실은 말이나 모든 행동이 참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참 이 백중 때가 되면요 제가 웃으려고 했는데 백중 때가 되면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여기 산에 까치 없습니다. 백중 때 되면 작년에요 백중 일주일 앞두고요 까치 한 7마리가 와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저 밑에 우리 내려가는 그 주차장까지요 까치가 그리 울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백중하고 나면은 참 좋은 일이 있겠구나. 뭐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나비는 오늘 제가 보지는 못했으면 오늘 내가 뭐 백신 맞고 왔다 갔다 일 한다고 요즘은 사실 제가 뭐
낮에는 거의 손님 상담하고 나면은 거의 조금 몸이 조금 그래서 계속 좀 방에서 또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사실은 약초고 뭐 공부도 많이 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그 하기 위해서 또 그 뭐 자격을 받아야 될 게 있어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그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근데 그런 조화는 자연의 조화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하늘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고 내 그림자가 내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 번씩 가다 보면은 저도 조금 나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잖아요. 수능 때 되면 왜 추워지는데 예전에 12월 달에 치다가 추워가 11월 달에 당겼잖아요. 그래도 그때 되면 또 추워지잖아요. 그거 안 무섭습니까? 그런 거 보면 무섭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이 못 느낍니까? 근데 그냥 무심코 넘어가니까 모르는 건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잘 살아야 되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진짜 남들한테 정말 악의 없이 살아야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 편하게 살아가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섭잖아요. 왜 백중 때 지하공이 문 열릴 때 왜 비가 그리 오며 수능 때 되면 왜 그리 추워지는지 그죠? 그래서 자연의 위치입니다. 그 나비가 왔는 거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촌에 계시는 분들 시내도 있었습니다. 촌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하면 압니다. 까마귀가 까까 울면요. 그 동네를 막 하늘로 휘감고 놀면은 아이고 저 동네 초상 날락하나 와카노 했는데 정말 그럼 사람 죽습니다. 까마귀가 최고 먼저 한답니다. 그래서 자연의 위치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인간을 자연의 위치에 순리적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라고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가져왔는 만큼만 행하고 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흰나비가 많이 왔다고 그 보시는 분은 아마 또 그분이 오실 때 조상님들도 왕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엄마가 돌아가시갖고 오늘 사모 지내고 왔는데 아침에 그 참새가 한 마리 와가 그 집 방문 앞에 가 앉아 있으면요 어른들이 겠습니다. 아이고 너 엄마가 저 참새로 한생을 했나 와적하노하고 그 참새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분 오늘 뭐 아마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받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언니님, 이 언니가 오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군당에 또, 송편하고 떡을 이렇게 다 올리셨고, 또 그 떡 역시 이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다 나눠서 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일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예, 생일날 그래, 그 봤다면 또 더 금성천하로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또 생일 이야기 하니까 또 제가 또 할 말 좀 드려야 될 건데, 내일 우리 선녀가 그 기 빠진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막 엄마 배 아프게 하면서 엄마한테 고행을 줬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 생일이지만 엄마한테 내를 이래 참 건강하게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인사로 가야 되는 날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내일 우리 선녀도 내일 기 빠진 날입니다. 근데 내일 기 빠진 날인데 원래 백신 맞으시 내일은 또 저 아침부터 강원도에 그 한 태백산 한 1000고지 이상 되는 그 여러분들 좋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1000고지 이상에 나는 자생하는 숙을 좀 채취하러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숙을 좀 따려서 그 건강원에서 따리면 그걸 이제 가면은 아랫배 차고 냉하시는 분들 또 참 숙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1000고지에서 노는 우리나라의 숙이 아마 153가지 정도 된다고 저는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없던 난, 약용으로서 가장 없던 난 숙을 내일 좀 채취하러 가려고 제가 내일 또 뭐 백신을 맞고 나니까 내일 상담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잠시 갔다 오려고 하는데 내일 우리 선녀 기 빠진 날이고 이 세상에 저리 이쁘게 태어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녀하고 조금 약 팔고 좀 박수 좀 치고 계십시오. 제가 오늘 모더나 맞고 나니 오늘 아까 물 갖고 왔는 거 물을 한 5병 마실 때 지금 잠시 또 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예. 네. 뭐 백신 맞고 이제
음료나 이온 음료나 많이 드시면 좋다고 이제 또 여기 오시는 또 언니가 또 미리 또 사다가 또 백신 맞기 전에 또 갖다 놓고 가셨어요. 그거를 다 좋다 하니까 또 다 드신 거예요, 지금. 저도 백신을 일주일 전에 맞았거든요. 맞고 나서 저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또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도 다 드시고 좋다 하니 또 다 그러셨겠죠. 나도 모두나 맞았는데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또 빨리 맞았거든요. 괜찮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솔직히 이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저희 도당에 이제 오신 언니 선영이 언니 아시죠? 이제 언니가 내일 미역국을 이제 끓이겠다 이제 그래 뭐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저희 엄마도 미역국이랑 이제 음식을 해오겠다 하셨는데 제가 미역국은 다 끓이지 마라. 제가 솔직히 신을 받고 한 번도 미역국 끓여서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 제자가 생일이 어디 있고, 제자가 이제 태어난 거는 신을 받은 날이 네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해왔고, 이제 만신들, 스님들, 노만신들, 이제 스님들이 또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면서 스님들 또 생일 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만한 이제, 신의 길을 걸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생일상을 이제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저는 아직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8년차 이제 걸어가는 이제 어찌 보면 예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엄마고 이제 언니고 그랬죠. 내가 신을 받고 미역국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걸 뭐 안 챙겨줘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신을 받은 날은 이제 제가 이제 법당 전당에 할아버지한테 꼭 제가 생일 잔치처럼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기도법이 있어요. 저는 그날 태어난 날이니까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미역국은 한 번도 챙겨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신을 받기 전에는 이미 제가 죽으려고 했었고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이 신을 받아야 된다면 한번 받고 나서 죽어보자고 그런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저라는 사람은 죽고 다시 신을 받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신만 바라보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일상을 한다는 것은 어째 생각하면 뭐 건방지다. 니 참 이제는 뭐 배불렀네. 식은방지네. 제 자신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는 제가 한 10년이 지나면 한 15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미역국을 먹지 않을까. 이제 반이 왔죠, 반. 반 좀 더 가다가 이제 그때는 미역국을 먹겠다고 저 나름대로 이제 초심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해요. 이제는 반만. 그러니까 7년, 이제 8년이니까 7년만 더 있으면 그때는 이제 미역국을 먹어야 되겠죠. 그때는 한 15년 됐으면 예동을 좀 벗어나는 그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뭐 미역국이라든지 뭐 생일이라고 뭐 친구들 만나서 그런 거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산에 좀 박혀서 하고 나서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이제 생각 중입니다. 이제 스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오셨고 아무도 생일 다 축하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 백중을 앞두기 때문에 생일보다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 더 이제 충실하는 게 맞다고 또 생각드리고 김은점이 언니죠. 언니가 이제 이렇게 올려놨네요. 친정 부모님이 이사를 하고 난 후에 아버지가 자꾸 병치를 하시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면 정 떨어진다 계속 얘기하셔서 좀 부부 사이가 좀 갈라졌네 보니까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혹시 이사를 잘못한 건가요, 선생님? 예, 그런 때는 일단은 그 터주를 의심할 수가, 틀을 조금 의심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사 갖는 방위와 나를 조금 의심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버님
사주와 그 집 주소와 이사 가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게 정확한 답을 또 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막 문제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거는 이제 또 간단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사람들이 몰라서, 예? 또 화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호미를 말 걸 가래로 막는다는 뜻으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는 나중에 그 집 주소와 엄마 아버지 사주와 그 이사 가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가 오시면 제가 그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생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제가 윤 8월 생일이거든요. 근데 그 철학적으로 그걸 찾아보니까 윤 8월 76년 윤 8월생은 태어나서 생일 해먹어봐야 음력으로 따지면 한 3번? 세 번이 아니고 한 번입니다. 두 그 번? 이렇게 한 번도 없는데. 그 두 번 같으면요. 두 번 같으면 120살까지 살면 두 번이 해먹습니다. 60갑자에 한 번 들어옵니다. 60갑자에. 8월생 말고 4월생은 또 많이 들어오고 5월생도 많이 들어오고 예, 8월생은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그 60갑자 12지신이 만들면서 24절기를 만들면서 그걸 잘라놨기 때문에 그 정중앙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선모타임 하듯이 그 맞춰놨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 그렇고, 4월과 윤 4월과 2월 4월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생일을 아마 정확한 걸 생일 찾아 먹으면 한 7번까지 찾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 선녀 같은 경우는 그 2번 찾아 먹으려고 하면 120년 살아야 됩니다. 근데 2번 찾아 먹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번 반만 찾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 모르지, 또 지가 욕심이 나가 또 한 3번까지 찾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윤 8월 4일생인데 궁금해서 한번 한 개 책을 찾아보니까 60 몇 살 때 딱 한 번 있더라고, 생일이. 딱 한 번. 그 내가 또 무슨 위로를 했냐면, 내가 지금 제자니까 생일까지 챙겨 먹지 말라고. 평생에 한 번, 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8월생. 예,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들어가서 가는 경우가, 그래서 대개 보면 당겨버립니다. 생일을 당겨봅니다. 그 생일은 뒤로 밀지는 않습니다. 혹시 부모님 생신을 가는데 뭐 급한 일이 있다 싶으면은 한 달이고 2달이고 뭐 당겨서 가는 거는 관계없는데, 뒤로 미루는 생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달에 그렇게 못 찾아먹는 생일들이 있는 분들은 생일은 뭐 사주는 태어났는 날이 사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생일은 당겨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가 8월 4일날 막 챙겨 먹으래가 챙겨 먹습니다.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막 돈을 계속 보내시는데요. 이 돈은 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도당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생 질문 저번 주에도 했는 것 같고, 아까 한 개 또 있었는데 좋은 게 있었는데, 선생님 지금은 여름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이 언니들이 최고 많은 또 저한테 질문이, 똑같은 여자로서 질문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신적으로 떠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다들 이제 맞다, 아까 또 한 분이 내보고 웃긴 얘기 올려놨었는데 그건 좀 더 할게요. 최고 많이 물어보는 게 건강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비법이나 방법, 예. 선생님이 알 수 있는 노하우를 좀 가르쳐달라 하시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왔다 갔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쫙 해주시면 이 선생님 팬이죠, 팬들. 그러니까 여성분들, 아줌마 부대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첫째는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방광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하면은 여성분들이 대개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 살이 찐다 이라는데, 남자는 왜 뭐 나이 먹으면 살 안 찝니까? 살찌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안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거의 살이 찝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대개 보면 그래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나라에 저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 귀신녀가 나오는데 보면요, 남자 귀신은 없고 여자 귀신만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는 한이 많다.
가슴에 우라가 있다. 그러면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으면 아랫배 쪽이 차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랫배 쪽이 차고 냉이 삐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나이살이 가는데 나이살 아닙니다. 방광이 안 좋아지니까 살찌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 나는 음식도 많이 안 먹는데 덩치 큰 사람 뭐 음식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여성분들이 작게 먹습니다. 근데 살이 찝니다. 그것은 뭐가 하면은 방광이 첫째 안 좋아지면서 먹은 만큼 배출을 제대로 다 못 해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는 경우가 뭐가 하면은 아랫배가 차면서요. 예? 아랫배가 차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요. 밥을 먹고 살을 빼보려고 하면요. 어디만 빠집니까? 얼굴하고 가슴 쪽만 싹 빠져버립니다. 아랫배는 그대로 있습니다. 참 신기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뭐 하냐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반식욕을 하면서 아랫배를 데피면서 방광을 좋아지면서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약초를 따려서 차로 마시던 건강원에서 따린 약초 물을 마시던 반식욕을 하심이 드시면 거기 체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첫째 그걸 좀 드시면은 화장실을 하루에 한 2~3번 가시는 분이 하루에 한 7~8번, 10번 뭐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다가 조금 되면 이제 딱 안정이 됩니다. 딱 정확하게 잡힙니다. 그래 되면은 그때부터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밥맛이 땡기면 밥은 더 먹는데도 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분 보면요. 살이, 그러니까 지금 아랫배가 차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여성분들은 80% 이상입니다. 80%. 저는 80%더 줍니다. 95% 줍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랫배를 데피면서 내 체질에 맞는 잔대나 또 뭐 내 체질에 맞는 핫살 총나무에 반식욕을 한다든지 등등 것도 체질 따라 사주 따라 조금 차이는 난답니다만 그것을 딱 바꾸면요 처음에는 그게 효과를 못 느끼신 분들은 한 100일이 지나서 효과가 오시는 분이 있고 효과를 바로 보시는 분들은요 한 일주일부터 화장실 좀 자주 간다 이러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몸은 근력은 더 생기는데 몸은 살은 벌써 5kg, 7kg, 10kg 빠져서 가시는 분도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첫째 오는 게 여성분들의 가슴이 우라에서 오는 겁니다.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만병은 화에서 오고 남자는 폐나 간에서 온다 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술을 먹고 막 담배 피우고 술을 먹다 보니까 간이나 폐에서 먼저 오는데 여자들은 거의 보면 가슴에 화가 아랫배에 가면은 장이 안 좋아지고 냉해집니다. 그러면서 허리 단전에다 끈을 하나 묶어 놨는데 그래서 위에는 하고 밑으로는 차지는 겁니다. 그걸 좀 바란스를 맞추면 좀 데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반식욕 할 수 있는 그 약초 하고 아랫배 찬 걸 좀 좋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또 아마 그 쑥 자체를 일반 쑥이 아니고 그 쑥 자체를 다른 사람이 시키면 해가 오면 되는데 몰라서 제가 가서 내일 사진도 찍어주고 요거 다 가르쳐 주고 내가 오려고 내일 또 제가 같이 동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반식욕을 제대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는 차나 음료를 좀 드시면은 약 따르는 그 약초물을 좀 드시면 아마 보통 한 100일 정도 하면은 거의 몸 균형이 잡히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전번에 했지만 아토피 그 약도 해갖고 했던 분도 어제 아랫개가 왔다 갔습니다. 어쩌다가 그분이 밴드에 글을 올려도 되나 뭐 정도 자기는 정말 너무 좋아지고 집도 했고 다 좋아지고 아저씨가 반팔 입고 왔대요. 보란 듯이 반팔 못 입는 분이 그래 와서 참 좋아지는데 그런 걸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약초에 대한 그 뭐 자격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자격증 시험을 또 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저희들은 다 아는 거지만 또 그래도 공부해요. 요즘은 또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그 자격을 받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고 또 그게 또 체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뭐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채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거기는 우리가 체지방을 빼는 쪽으로 약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육식을 많이 했던 분들은 체지방을 부숴야 그게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여성분들이 아랫배가 딱 차지면서 가면 어디를 가옵니까? 허리가 안 좋아진다? 관절, 무릎이 안 좋아진다. 거기 보면은 허리보다 무릎이 먼저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기 다 보면은 가슴에 화서 왔는 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 조만간 처음 뭐 맞추어서 해드릴 건데, 어떤 체질에 따라서 가는데, 첫째는 잔대는 정말 여성분들한테 좋습니다. 산삼보다 오히려 더 좋은데, 잔대가 그냥 일반인이 오는 잔대가 아니고, 그것도 바위 속에나 저 막 있는 거 한 10년씩 이상 되어 있는 잔대. 잔대 잎이 보면요, 둥근기고 뾰족뾰족한 잎이 있습니다. 암잠대와 숙잠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숙잠대가 좋습니다. 전번에 누가 막 해가 뭐 사진 올려놨더니 뭐 전부 암잔대예요. 암잔대는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숙잠대는 여성들이 드셔야 됩니다. 그 잔대라고 다 같은 잔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잔대는 다 말리가 섞어놨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게인지는 모르지만 직접 보고 캐고 이래 만들면은 그 좀 차이가 나고, 그것도 또 채취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뭐 소백 사이든 뭐 태백 사이든 채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니까 부탁을 해서 그것을 말리지 않고 채취했는 것을 바로 갖고 오면 잎이 보고 포가 나고, 그 위에 보면 대두에 보면은 몇 년 됐다 하니 포가 납니다. 그래서 찾아서 더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따려서 드리고 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래 뭐 약초 따리는 거 이래 드시고, 물론 그거는 또 뭐 저 한의원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해가 보내가 뭐 받아다 드리고 했지만, 아마 드시고 많이 좋아지실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순리적으로 다이어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그 하면서 이제는 또 조만간 또 백중이 끝나면 신수를 또 내년 신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수 상담할 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제가 개개인으로 풀어서 니는 뭐가 맞다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숙 언니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사실은 다 보면 저 얼굴만 보면 살 빠졌다고 다 그래요. 그 맞죠? 쌤 말씀이. 얼굴 살 빠지는 게, 몸은 솔직히 작년보다 지금 몸이 제가 5, 6kg 정도씩 불어 있어요. 바지 옷이 다 안 맞아요. 이거는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이게 뭐 복합적이겠죠. 지금 힘든 그 1년 넘게 동안. 그래서 제가 조금 저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는데, 선생님이 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부터 일단 먹어보고 이 6kg가 빠지면 내가 또 추천해 드릴게요. 장난 아니고 지금 한 6kg 쪘는데 너무 숨찹니다. 일단 제가 먼저 먹어보고 언니들한테 빠졌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른들 벌써 10시가 다 돼가고 50분입니다. 49분이네요, 선생님. 질문은 이제 뭐 그만, 질문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또 선생님 내일 모레는 초하루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절에는 많이 가셨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는 신우를 하잖아요. 이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정말 많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미로 장군당에 오시는 분들 거의 반이라도 가안이 아니에요, 지금. 방법도 법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7월달 초하루를 또 접수 받으니까 신교육인 분도 되게 많으시고, 그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7월달에 초하루가 뭔가요? 그럼 초하루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물어봐요. 그 7월달에 좋은 기도 방법이 있습니까, 선생님? 기도하는 이제 뭐 그런 거 와서 어떻게 하면 좋다. 7월달이니까 이렇게 해라. 네, 예, 우리 선녀가 아직까지 신의 연륜이 없다 보니까 절예법이고 우리는 신법이라 하는데, 신법일 수도 맞습니다. 신법이라고도 이야기는 하는데, 신법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처님의 진리도 좋은데 부처님은 인도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도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우리는 처부터 고조선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상님의 피 속에 있는 전통 무속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신을 모시고 칠성을 모시고 천신을 모시고 조상님을 받들고 사는 게 우리 극입니다. 그래서 7월달 되면은 7월 칠석과 7월 백중, 7월달에는 칠성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칠성기도가. 그래서 칠성기도가 좋기 때문에 제가 6월 금음날 되면은 아마 7월 칠석 백중 지날 때까지 저는 아예 비린 거 누린 거 입에 여칠 않습니다. 저는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드셔도 관계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7월달 한 달은 생고기, 회라든지 이런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처에 오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럴 때는 좀 밝은 색을 입고 오셔서 될 수 있으면 산신이든 칠성이든 장군님이든 용신이든지 관계없습니다. 7월달만은 나이만큼 절하는 게 아니고 오셨거들 세 군데 선왕에 가고 싶으면 선왕에, 산신에 가고 싶으면 산신에, 용신에 갔더만 세 군데. 또 예를 들어 할매당, 장군님당, 선왕당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군데를 가서 신당도 그렇고요. 세 군데를 가서 21배씩 절을 하시는 거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칠성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37이 21, 세 군데에 21배씩 세 군데에 정확하게 가고 싶으면 다 도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 군데는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칠성기도를 올릴 때는 아침에 비린 거, 누린 거, 이런 거 드실 거들랑 기도는 하지 마시고 그냥 불만 켜시고 앉아서 이래 절 정도만 하시고 가시지 기도를 하고 목은 자지 마십시오. 그리고 칠성 기도를 내가 기도를 오늘 장원당에 가서 내가 초도 키고 절을 한번 하고 와야 되겠다 싶거들랑 될 수 있지만 그날만은 비린 거는 드시지 마시고 누린 것도 드시지 마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5분 7월 달은 조금 힘든 달입니다. 원래 백중 하시는 분들 이제 백중 접수 끝났죠? 네. 백중 접수가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백중 하신 분들 정말 행운입니다. 왜 행운이냐? 원래 신축령 조상운입니다. 조상운에 조상을 풀면은요, 예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정말 조상을 풀다 안 되거든. 조상해운이 조상 풀어라 했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원래 그게 접목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내가 진작 이걸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이 말씀을 또 드리면 잘못하면은요, 막 내가 백중을 하라는 식으로 부추기는 게 될까 싶어서 말씀을 이때까지 안 드렸던 겁니다. 원래 하시는 분들 아마 정말 좋은 일, 조상님들한테 정말 여러분들 큰 효담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초라도 같이 한 자리 키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초하루 나라가 잘하십시오. 7월 초하루부터 21일 초를 하나 딱 올린다면 백중이 끝나고 일주일 기도까지 같이 갑니다. 원래 기도 전 21일 기도 백중 끝나고 7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 날 기도 초를 올린다면 아마 백중 끝나고 일주일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막 여러분들 막 힘든데 더 부추기고 막 부담 준다 싶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저희하고 인연이 돼가 한 20년, 30년 오신 분을 다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 올로 7월 초하는 날 이래 올라오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절에 가면은, 절에 가면 가남제일, 약사제일, 지장제일, 제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 전통 전통 신앙은, 우리가 토속 신앙은, 초하루 보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전번 달 한 달도, 편하게 보내줘서 고맙고, 이번 달 한 달도 조상님과 하늘 천신에, 칠성에, 용신에, 다 합의받아서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축원을 올리는 겁니다. 만신령님 전에. 그래서 보름날 되면
또 보름에는 산신과 용신을 또 많이 올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에는 관음제일, 약사제일, 시장제일 다 많다 아닙니까? 예? 미타제일까지 다 있으니까 그래 맞추지만은 우리 그 토속 신앙은 예, 초하룻 날. 예, 그래서 금음날 저녁에 할머니들이 옹기에 불 떠놔놓고 촛불 켜놓고 앉아서 우리 가정 좀 도와줘, 천지신령님 도와주셨고 빌고 했던 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백중 이제 신청을 제가 좀 일찍 했고 이번에 신청 연일해서 그 백중도 제가 공지를 몇 번 반복적으로 올렸지요. 안 하신 분, 못 보신 분들 보시라고. 아무튼 이제 백중 준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백중 코스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꽃을 뭐 오셔가지고 내 몫으로 3개 만들어 좋고 5개 만들어 좋고 10개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동참해서 꽃도 같이 만들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사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그 정성을 들이면 더 이렇게 동참한 마음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꽃을 만드는데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당연히 오셔도 되는 거고 누구나 다 백종을 신청하지 않아도 꽃을 만들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그 초등학생 같은 질문 하지 마시고 그냥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만드시고 뭐 신청 안 해서도 안 하신 분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다 이렇게 신들이 보시는 거지 신청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인사 다 끝났나요? 인사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여튼 오늘도 날씨도 많이 덥고 이 참 코로나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뭐 4단계, 3단계에 되다 보니까 참 진짜 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대규모 뭐 식당이나 뭐 노래방이나 등등 하시는 분도 많고 미용실 하시는 분 등등 많은데 지금 뭐 참 이 경기도 힘든 상황에 정말 날씨도 너무 더우니까 참 많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수록 조금 더 내가 마음을 노려놓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그 선생님들한테 이 공부를 할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하고 정말 힘들 때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인간이지 되는 거 못하는 놈 없고 그 안 된다고 주저앉으면 그 참 마당에 있는 개보다도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왕왕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또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신령님이 항상 옆을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이럴수록 힘들수록 한 번 더 웃음을 잃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백신도 잘 맞았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옆에서 밥을 먹는 보면 막 이 고기 같은 거 막 야문 거 먹는 거 보면 참 부러워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래 먹었는데 그게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이빨을 다 이래 손을 대고 임플란트하고도 아프고 보니까 그때가 내가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다 하지만 지금이 또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들 위해서 신발이 돼서 열심히 뛰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금전적으로 어려신 분들, 백신 신청하신 분들 이제 저랑 상의하라고 이제 올려놨는데 솔직히 이제 저랑 상의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해드렸어요. 다 해드리고 또 뭐
해돋이나 뭐 그런 거는 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거는 솔직히 뭐 어쩌면 잘 되려는 뭐 인간의 욕심일 수 있는데, 백종은 솔직히 안 그래요. 안 그렇고, 그래서 저랑 이제 상담했던 분들은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뭐 돈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다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올해 신축년이고 이게 또 조상을 또 풀면 좋기 때문에 다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백중 행사가 생각보다 하신 분 갑자기 배로 많아졌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 반 정도, 이제 만약 100분이면 50분 정도는 정말 힘들구나 생각했는 게, 신청 들어온 횟수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배려해서 해주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다들 힘드신데, 이러든 저랬든 이제 백중 회사 잘해서 이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서 한 구 한 구 풀어서 좋은 소식도 듣고 싶고, 이제 꽃은 또 언제 만드냐고 저한테 아까 보니까 댓글 돼 있는데, 내일부터 꽃 만드는 게 뭐 하루 당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백종이 이제 20일 정도 남았어요. 꽃 많은 거 한 제가 이제 계획 잡는 건 한 보름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꽃이 되면 이제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한 보름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언제라도 뭐 이제 기도터에 오실 분 있잖아요. 오시는데 꽃을 만들고 싶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또 이렇게 꽃을 만들 수 있도록 또 할 테니까, 그런 거는 뭐 신경 쓰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한 보름 정도, 한 10에서 보름 정도까지 이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뭐 기술 좋다 안 좋다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내 정성이고 하니까, 나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늦은 시간까지 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오늘 하루도 더운데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하시고, 내일 또 이제 오시는 분들 또 오늘 배우면서 또 꽃을 또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중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제부터 이제 기도를 다 이제 올렸는데 접수는 끝났습니다. 끝났지만은 또 유튜브를 이것도 보고 또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금전적으로 못해서 고민하다가 성격상 또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일단은 문자 주시면 제가 지금 기도 스님 차근차근 지금 다 올리고 계시니까 또 방법을 찾아서 또 해드릴게요. 그 못하시는 마음이 오히려 더 병이 되고 화가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인간이 그래요. 내가 그걸 안 해서 이렇게 다쳤나, 우리 애가 다쳤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작게 다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해서 조금 다쳤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마음적으로 좋고, 애들도 더 건강하게 또 키울 수 있고, 내가 저걸 안 해서 우리 애가 다쳐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그게 병이 되고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되고 내일부터 10일에서 보름 사이까지 꽃을 만드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